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소희입니다. 자, 주말부터 며칠 좀 날 풀렸길래 좋았는데요. 네. 주말부터 다시 또 동장군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네. 올겨울은 진짜 어느 해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추운 날씨도 많고 좀 일교차가 심한 날씨도 많고 네. 건강에는 좋지 않은 날씨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좀 요즘은 건조해서 자꾸 화재 화재 많잖아요. 사고도 많이 나고요. 맞아요. 또 한파가 불어닥치니까 동파 사고도 많다고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세탁기 AS 만약에 얼어서 AS 받으려면 뭐 한 달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니까요. 네. 그 동파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록적인 한파 때문에 이런 뭐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와중에도 평상시에 관리 점검, 유비무환 네. 준비를 좀 잘 해놓으면 큰 탈 겪지 않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취업 준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잡정보센터 오늘도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취준생들을 위한 취준생에 의한 프로그램 잡정보센터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혼자서 열심히를 해보지만 출구 없는 막막한 취업 준비에서 고구마 100만 개를 먹은 것 같은 네. 갈증을 느끼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저희가 잡정보센터가 금요일에만 딱 만든 코너입니다. 어벤져스 특집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취준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쌤들 모시겠습니다. 네. 위포트 김태성, 조민혁, 차재원 강사님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세 분 다. 예. 아 그래요? 저도 와가지고 보고 저도요. 싶었습니다. 보고 맞아요. 싶었고요. 자, 그 오프닝에서 저희가 한파 얘기했는데요. 민혁 쌤, 네. 살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좀 헬스케진 것 같기도 하고요. 머리를 그런 일 있었습니까? 네. 잘랐더니 그래 보이네요. 잘랐고 또 머리를 좀 저기 정리했어요. 페이스북 봤더니 좋은 소식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2018년판 그래요. 책 여러분들 나왔던데요. 덕분에 제 책이 또 정말 이럴 때 날개 달린 듯 팔린다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감사.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네, 예. 한파 제가 피해는 없고 예. 구직자분들의 마음속에 한파가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래요. 드디어 이제 2월이 시작이 돼서 음. 조만간 이제 또 공채가 시작되니까 또 추운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호해 주시고요. 네. 자, 우리 태성 쌤도 예, 별일 없으시죠? 별일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세탁기가 돌지 않더라고요. 네. 예, 저는 특히나 아이 그 집- 때문에 이 집이 그런 피해 예, 있었군요. 그러게요. 빨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집인데 맞아요. 예, 하루에 두세 번씩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 며칠 동안 못 돌려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빨래방을 갈까 했더니 빨래방도 대기 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세탁기를 녹여보자라고 해가지고 세탁기에 연결된 관이 세 개가 있잖아요. 물 예. 들어가는 거, 배수되는 거, 하수구 이 세 개를 녹이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야, 끓여가지고 아파트가 이렇게 좀 약간 옛날 아파트인 건가 봐요. 예, 그 신식 아파트. 아니, 예, 죄송한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였나요? 다시 갈게요. 아니 이게 이런 근황인지 모르고 저는. 아니, 저희 집도 물이 새요. 그래요? 네, 저희도 동파가 조민 있어서. 선생님 뭐가 됐는지 참 난처하네요. 이거 진짜. 도와드릴 수도 없고 제가 지금. 청담동이니까 예. 뭐 청담동은 좀 물 얼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 괜찮아요. 뭐 예. 아니, 서울 동네가 왜 좋으니까. 서울특별시민의 이제 관리를 받는 아, 서울특별시민. 저는 그럼요. 경기도 일산에 있어서 네. 예, 그래서 예, 얼어가지고 그거 뜨거운 물 붓다가 손에다 부어가지고 굉장히 아이고. 고생을 했는데 아유. 제 세탁기는 돌렸어요. 그런데 또 제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10층인데 1층은 어떻게 될까? 이거 또 넘치지 얼잖아. 않을까? 예, 맞아, 그래서 맞아. 하수구에다가 물을 부어서 한 3시간에 걸쳐서 계속 계속 물을 다 부어드렸어요. 녹으라고. 네. 물을 부어드렸어요. 그래서 아, 제 뭐 한 1층에서 10층 정도까지는 빨래를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더 김태성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 네. 오프닝이 네. 태성 쌤이 혹시 작가님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말씀하셨나요? 딱그 얘기인데. 빨래방 얘기 나오던데. 네.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항상 세 번째 얘기하는 네. 두 분 쌤 말이 맞는 건가요? 맞는 예. 것 같고요. 저희 오프닝이 할당이 있고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제 네. 근황은 그냥 목이 다 나았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임형준 그래. 알아요? 네. 무슨 저희 관계입니까 쌤이잖아요. 둘이? 아무 관계 임형준 아닌데요. 선생님. 아무 관계 아닌데요. 본인 왜 존경하고 있던데 갑자기 굉장히. 왜 저를요. 네, 본인의 어떤 방송 스타일과 저는 그- 본인을 존경합니다. 예.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한파의 네. 문제인가요? 이게 뭐 셋 다 좀 이상하세요. 근데 어쨌든 이런 티격태격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요. 뭔가요? 이공계 취준생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요. 예.
오늘 이공계 취업 반도체가 다비니가 다비니, 주제입니다. 예, 네, 다비니. 워낙 반도체 산업이 화랑이라서 네. 이공계생들은 거의 대부분 반도체 쪽 꼭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성 쌤은 그랬어요. 예견을 했잖아요. 그쵸. 올해는 뭐 중국 때문에 음. 그래도 좀 꺾일 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들어봅시다. 네.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 다시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어요. 해주세요. 이 추이를 보니까 네.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지난 방송에서는 반도체 사업이 올해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아예 그 중국 굴기, 중국 반도체 굴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주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열고 보니 생각보다 기술력이 많이 따라오지 못했더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맑음. 야. 예, 그래서 그 D램 부분도 한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투자도 또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한다? 사람도 많이 뽑겠죠. 그래서 이공계 쪽에서 반도체 관심 있는 친구들 올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면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제 네. 뉴스에서도 했었습니다만 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봤더니 50몇 조를 남겼더라고요.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50몇 조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기 때문에 삼성이 올해도 많이 투자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예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민영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채용 시장도 결국에는 트렌드와 주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 쪽이 가장 채용을 많이 했을 때가 2000년도 중반, 그다음에 이제 조선 쪽 타격이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계가 2010년도 이후에 정말 인기가 많았고요. 최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업계가 조금 수익이 안 좋아지면서 또 반도체 시장이 뜨고 아마 반도체는 당분간 한 4, 5년 정도까지는 계속 지속이 될 거라 그렇게요. 채용 시장에서는 아마 강자로 떠오를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IT 쪽이 또 강세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트렌드를 어떻게 보면은 딱 짚어야 돼요. 우리 구직자 분들이 그냥 맞아요. 반도체 많이 뽑는다는데 나는 전혀 전공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뭐 지원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이제 사연에도 보면 뭐 기계과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시면 안 되고요. 요럴 때 빨리 입사를 일단 하셔서 커리어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차 코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합격을 하셔야 되고 취업 전선에 들어오신 이상 지원은 뭐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벤져스 특집도 네이버 카페 대학교 취업 준비생들의 궁금증 댓글을 많이 받아봤는데 지금부터 한 50분 정도 50분 동안 여러 댓글들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 댓글부터 읽어주시죠. 네. 내 이름은 BMK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방영은 아침 10시인가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본방송은 오전 10시고요. 재방송 오후 6시고요. 새벽 1시, 새벽 5시에 무려 하루에 4번이나 방영이 됩니다. 또 유튜브나 네이버 캐스트에서 잡정보센터 검색하셔도 저희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내 이름은 BMK님. 다시 돌아올까? 이렇게 훅 들어오시네요. BMK님. 네. 박민국님 앞으로 좀 많이 봐주시고. 박민국님. 박민국. 방이야 방. 박민국님. 박민국님. 네. 앞으로도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유튜브에서도 생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다른 분들도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댓글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뭐예요? 아이디 너무 어려워요. 아이디가 아랍어 같은 수준의 네네. 분인데요. 큐푸드 포주님. 희망 직무에 대한 생각 지금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네, 8개월간 신문을 읽어왔는데 중국이 쫓아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빠릅니다. 디스플레이 직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적인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겠지만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10년 뒤에도 한국을 먹여 살릴 분야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 스펙을 좀 볼까요? 네. 예, 88년생 국민대 나왔습니다. 학사고요. 15년 2월에 졸업을 한 건가 봅니다. 석사는 17년 2월, 작년 2월에 졸업을 했고 나노화학 전공, 마이크로 LED 연구했고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 공정, 특허 출원했고요. 석사에서는 4.5 만점에 4.5점인가 봐요. 대단하네요. 만점인가 봐요. 또 학사 화학 전공은 4.23, 대단한 친구네 이 친구. 전공 평점은 4.33, 토익 870, 토익 스피킹 레벨 6 150. 졸업 논문은 마이크로 LED 관련 공정 개발 주제고요.
중소기업 청주관 삼성 디스플레이와 공동 연구 1년 동안 했고 17년 작년 7월부터 매월 1회 이상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관련 세미나, 학술 대회, 전시회 참관하고 있습니다. 키즈 디스플레이 프론트 플레인 과목 A등급 수료했고 이건 뭐예요? IMID예요? 2017 워크숍 참가했고 산업교육연구소 주관 마이크로 LED 최근 기술 개발 동향과 분야별 상용화 전망 및 주요 과제 세미나 수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경력을 쭉 나열하셨고 네. 도전 기업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고요. 희망 직무는 마이크로 LED 개발 직무와 공정 개발 직무. 공백기 학사 1년, 가사 휴학이랍니다. 딱히 어느 것을 하지 않았고 어학 공부와 여행 다녔다고 하고요. 석사 졸업 후에 1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1년이겠죠. 이렇게 그게 있다고 합니다. 네. 2017 하반기 첫 취업 도전이고 삼성 디스플레이 이직분, LG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 직분, LG 화학 OLED 재료 개발 인적성 적성 뭐예요? 적성 탈락했던 얘기죠. 그리고 ASML 과 AMK 서류 탈락. 하이닉스는 당시 이 뭐예요? 모스펫 지식이 없어서 지원 포기했다고 하고 약점이 인적성인 발목을 잡는다. 질문은 졸업 후 매월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 학회, 세미나, 교육 전시회 참관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이 공백기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뭔가 되게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취업 도전에서의 결과는 굉장히 좀 허망했고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쉽지 않네요. 네, 예. 그러니까요. 정말 닉네임도 어려웠는데 읽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희망 직무에 대한 생각,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8개월간 신문을 읽었는데 중국이 쫓아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그래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그런 직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태성 쌤께서 초반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친구 보니까 어제 이 자료부터 한번 보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어제 발표한 따끈따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산업 분야마다 올해 고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조사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반도체는 증가할 것으로 6.5% 정도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자 분야는 1.7% 증가인데 디스플레이 분야, 이 친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분야는 0.9%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 이게 여기 이제 발표된 자료와 더불어서 제가 어제 이 친구가 관심 가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 2년 전에 삼성 디스플레이로 이직한 승현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예,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려고. 승현 아빠. 예, 어떠냐? 지금 어떤 것 같으냐라고 했더니만 역시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형 패널 쪽에서는 이미 중국이 한국을 넘어섰대요. 근데 아직까지 조금 그래도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대형 디스플레이 쪽인데 1, 2년 후에도 이 분야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다른 전략으로 이제 조금 더 고급화된 뭐 OLED라든가 아몰레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아직은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용도 밝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박지만 한다. 예. 민혁 쌤, 예, 많은 것들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상당히 좀 본인이 뭘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맥도 잡고 있는 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학점도 상당히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백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력상으로 뭐 제가 다시 읽는 건 시간 관계상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쭉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보셨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특히 이분이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는 졸업 후 지금 공백기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 이쪽에 나오고 있죠. 쭉 나오고 있는데 졸업 후 공백기가 생겨서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참석하는 행사들 많이 지금 참관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느끼는 거는 이분이 좀 예민한 게 아닌가 성향이 굉장히 좀 성향이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활동들을 하는 건 좋으나 본인이 이미 충분히 지금 강점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렇죠. 보통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 석사 뒤에 이제 사연도 나오던데 석사를 진학할 때 자발적으로 이렇게 진학하기보다는 취업에 있어서 한번 실패를 했다라든지 또는 주변의 권유 때문에 진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전공이 바뀌죠. 보통 뭐 화학을 전공하다가 갑자기 석사 때 뭐 기계공학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관되지 않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서류 탈락이라든지 면접 때 다소 압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
질문 주신 분은 쭉 그냥 같은 전공으로 6년 동안 공부를 하셨고 학점 관리도 참 잘하셨고요. 그리고 4.5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석사 같은 경우에 이제 점수를 높게 주죠. 네. 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학사 때 이 학점은 점수가 높아요. 네. 이게 거의 그러면 졸업할 때 탑 3 안에 드는 거거든요. 4.23이면. 그러니까 정말 계속 A 이상을 그렇죠. 받은 거죠, 그렇죠? 네. 공부를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 게다가 영어 점수도 높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세미나나 이런 걸 참여했던 게 스펙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연구실에서 영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도 예뻐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남자분이겠죠. 88년생이시면 남자 나이로 지금 뭡니까? 지금 31? 절대 많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지난 하반기 때 석사 기준으로 재학생들 보면 33까지도 실제로 입사하는 케이스를 제가 봤기 때문에 이력상으로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이제 이 이후가 문제였어요. 반도체 공동연구소에서 30개월이나 장비를 운영했던 이런 엄청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력 가지고 지원하는 분야를 좀 넓힌다라든지 또는 인적성을 미리 대비를 해서 적중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지금 보면 다른 걸 하셨단 말이에요. 질문 주셨던 이런 뭐 학회에 뭐 참석한다라든지 뭐 그냥 단순 스펙을 쌓는데 조금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고민들을 지금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하이닉스 지원했을 때 뭐 모스펫 지식이 없어서 지원을 포기했다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땐 굉장히 결정적인 이분에 너무 예민하고 모든 걸 다 계획적으로 대비하려는 그런 성향이 아니었나. 지원하시는 건 지금 대졸 공채를 지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석박사 채용을 하는 뭐 연구원 채용이 아니라 대졸 공채로서 석사가 또 뽑히는 채용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입사하면 다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전문성을 명확하게 딱 드러낼 필요는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일단은 지원을 결국엔 하반기 때 2군데만 했다고 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요건 잘하셨어요. 일단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신 건 잘하셨는데 이 외에 다른 분야도 좀 인적성 대비를 하셔서 충분히 저는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조언을 좀 드립니다. 네. 자, 재원 쌤도 예. 일단은 이분이 질문 주신 걸 보면 본인이 했던 세미나, 교육, 전시에 참관이 공백기 해결책이 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대비가 다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형 안에 들어갔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본인의 이런 가치관적인 변화 혹은 본인이 지원 분야에 대한 애착도 혹은 이런 또 다른 강점으로서 어필을 해주시는 점이 차라리 나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더 나은 쪽으로 방향 잡아서 확실히 준비해 주시고요. 인적성이 분명히 이런 좀 결정적인 그 약점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과락이 안 돼서 과락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온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 빨리 인지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분야 집중적으로 문제풀이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분 사연을 보고서 아마 굉장히 절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 면접장에 가면은 아 저거 봐 이런 석사 우수한 학점 이렇게 정말 높은 분들이 내 경쟁자로 오는데 내가 과연 취업이 될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높아시게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석사분들을 뽑는 그 채용 규모 TO랑 학부생들을 뽑는 채용 규모 자체가 독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얽히질 않으니까 내가 학부생으로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남자 기준으로 이공계생이면 92년생이 가장 많거든요. 27살? 네. 92년생 그냥 일반 학사로 면접장에 뭐 갔는데 이렇게 또 엄청난 분이 옆에 있다 그래서 의식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 저 형님은 그냥 저 형님 나름대로 강점이 있고 나는 학부생 수준에서 내가 했던 프로젝트라든지 열심히 학점 관리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어필하시면 괜히 부담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걸 오늘 제가 이공계 특집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과는 또 달라요. 문과는 TO 자체가 적기 때문에 석사분들을 뽑을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오늘은 이공계니까 제가 네. 오해 없이 여러분들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분이 자신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인적성이 발목을 잡아서 11월 중순부터 꾸준히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또 남겨주셨고요. 질문이 이제 뭐 관련 학회나 세미나, 교육 전시회 참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되냐고 하셨는데 태성 쌤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여기 이력을 보니까 그 삼성하고 LG에서 그 인적성에서 떨어졌죠. 예,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적성을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무슨 학회 활동 이런 것들보다는 초점을 인적성. 일단은 통과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성 준비를 철저하게 일단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학교 박사 입학을
하고 그 기업 입사하고를 조금 혼동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뽑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학교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좀 다르거든요. 학교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연구 잘하고 그 논문 잘 내고 그리고 좀 똘똘하면 뽑아요. 하지만 기업에서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비즈니스에 들어와서 사업을 같이 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회 활동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인적성 그리고 이런 저는 굉장히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자기소개서를 충분히 잘 못 쓰지 않았나 자기가 왜 이 조직에서 필요한지를 충분히 어필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친구는 1년 휴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맞습니다. 이게 그 네거티브 요인인 거는 맞아요. 공격 포인트가 될 건데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방어. 나는 이게 굉장히 부족해. 이게 굉장히 약점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위축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역공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아직은 면접을 못 가봤지만 면접 가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1년 왜 쉬었어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 회사에 들어와서 저는 평생 일에 몰두하고 싶어서 쉴 시간을 가지지 않을 거다. 들어가서는 그 전에 쉴 만큼은 충분히 나 쉬고 들어와서 일에 집중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역공을 하는 거. 소극적으로 나 위축돼서 방어하기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차피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탁 터놓고 보이면서 오히려 강하게 자신 있게 말하면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예. 이분이 지금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미콘 코리아에 지금 강연을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도 지금 반도체 박람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오늘 또 이거 가서 듣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만 들으시고요. 스스로 이제. 약간 네. 보니까 약간 스스로를 이렇게 좋은 의미의 학대긴 하지만 뭔가 계속 하지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던 게 스펙을 계속 쌓는 분. 네네. 이것저것 계속 쌓으면서 스펙은 많은데 불안함은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약간의 유형이 있는 것 비표식이죠. 같은데 네. 계속. 이것도 약간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혁 씨?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고 사실 네. 이런 분들이 지도해드리기가 정말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을 일단 잘 안 듣죠.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인적성까지 그러니까 제 드려도. 생각에 이분은 인적성 통과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탈락하고 나서 바로 시작했어요. 어쨌든 네, 11월 네. 중순부터 지금 거의 한 3달 동안을 했기 때문에 공부 머리는 굉장히 똑똑한 분이라 인적성 통과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인적성 통과되면 저희가 수백 번 말씀드렸지만 면접부터는 이제 암기하지 않고 내 생각을 전달하는 능력을 이제 보는데 저희 이제 왜 떨어졌나 과거에 출연하셨던 분들이 계속 그 좀 안타까워했던 게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그 누구니까 박상기 학생인가요? 예, 지방대분 그분 같은 경우도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던 이유가 유라 코퍼레이션 외워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상기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미리 지금 어떻게 보면 나와서 이제 매를 맞고 고치겠죠. 그런데 이런 소위 공부 머리가 뛰어나신 분들은 더디죠. 고치더라도 속도가. 그러니까 인적성 통과되고 뭐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동안에 면접을 대비를 또 뭔가 스케줄 관리해서 암기해서 준비하려다 보니까 또 앵무새처럼 면접장 가서 그 면접관들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굉장히 오늘 길게 다루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저는 다른 거보다도 면접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지금 되고 있는지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지원을 직접 빨리 해서 2월 달 내에 실제로 면접을 한번 몇 번의 기회를 잡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처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제가 이게 그 글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전형적인 엔지니어의 모습이에요. 네. 공학적으로 예, 이런 친구들 저도 사실 공학 학부는 공대 출신이라서 처음에 사업체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고객한테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팩트가 아니면 얘기하지 예, 않고 여기는 분명히 1 더하기 1은 2만 나와야 된다라고 공식대로. 배운 사람들인데 실제 사회에서 무엇인가 영업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생산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는 1 더하기 1이 꼭 2만 나오지는 않을 경우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정확하게 알 때까지 정확하게 완비가 될 때까지 무엇인가 외부로 보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것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도 본인 생각하기에 더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그것이 완전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회는 다 날아가 버려요. 이미 충분하니까 지금서부터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면서 깨져보고 보완하고 깨져보고 보완하고 지금부터는 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야, 이 말을 네. 제발 우리 아이디 이상한 분이 들으셔야 되는데 네. 아마도 이 말도 조금은 또 의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디도 제가 볼 땐 본인 나름대로 뭔가 의미 있는 걸 공학적으로 설계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한타인가요, 한타? 한타 뭐 일단 제가 자기- 바꿔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저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뭔가 바꿔봤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전혀 슈퍼두프는 예상을 못했네. 자모자모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슈퍼두프가 아니어서 아무튼 예, 이분 상당히 질문은 그랬어요. 예. 공백기.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이제 태훈 쌤께서 얘기하신 게 우리가 비어 있을 때 뭘 했을까 할 때 거짓말하면 다 탄로난다. 차라리 요즘 왜 워라벨 네. 그 따지는 취업 그렇죠. 준비생들이 많다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일해야 되는데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에 대한 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혁 쌤은? 좋은 답인데 네. 김승재 아나운서가 하면은 와닿는 거고요. 이분이 하면은 이게 과연 어떻게 들릴지는 우리가 수도 없이 매주마다 왜 떨어졌나 특집 때 모의 면접 보면 알잖아요. 똑같은 답안을 뭐 두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실 때 그 어떤 신뢰감이 드는 거랑 우리 불합격했던 학생들이 같은 워딩인데 전달. 그럼 과연 그게 전달력이 부족하냐? 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부가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저는 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랑 공동 연구 1년을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그 G사트만 통과가 되면은 웬만해선 이제 임원들도 야 1년 정도 우리랑 연구했으면 애가 조직적 어떤 적응력이나 이런 것만 좀 보여주면 합격을 그렇죠. 시키자라고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레드카페 깔고 기다리고 있는데 인적성에서 이렇게 기회를 탈락을 해버리니 네. 예, 차려진 박사도 본인이 좀 못 먹질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스펙 점검이나 이력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공백기도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요. 예, 내가 정말 그 면접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또 이분이 여쭤본 게 예. 이제 하이닉스를 지원했을 때 모스펫 지식이 없어서 지원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반도체 지식을 여러 교육기관에서 수료해서 상반기에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 공정 실습 없이 합격하는 케이스 혹시 있는지 태성 쌤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런 실습 없이 합격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지금 그 기업에서 근무하는 친구들한테 너희 신입사원들 중에서 그거 다 하고 왔니?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하면 뭐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친구에게는 더 이상 이런 거와 관련된 노력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승현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승현이 아빠. 대학원에서 했던 공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나 봐요. 근데 전체적인 이력 내용을 보니까 개발 쪽보다는 공정 업무 쪽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 이것이 좀 더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OLED하고 반도체 공정 쪽으로 한번 지원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조언을 주더라고요. 예. 개발 쪽이 아니라 공정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분 저희가 볼 때 이렇게 한 분 가지고 30분 동안 끌어본 분 처음인데 본인이 또 워낙 열심히 준비하셨기 네, 네. 때문에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속사기 때문에 이분 알았어요. 이렇게 오래 다루면 네. 아마 좀 역차별 느낀다 또 밸런스 이런 안 생각 맞기 제 때문에. 생각에 할 것 같아요. 분명.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실-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최최최최최님. 기계공학과가 반도체 업계로 취업한다면 취업 가능성이 높은 모든 직무들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기계공학과가 반도체 업계로 취업한다면 취업 가능성이 합격률이 높은 높은데. 모든 직무들이 궁금하다. 이건 본인이 찾아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일단 우리 찰코치부터 한번 예, 시작해 주세요. 사실 예. 게으른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만 구글링을 해도 나오는 내용이고요. 뭐 재료역학이나 연료체학 지식만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양합니다. 뭐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데 뭐 파운드리 사업부의 설비 엔지니어 지원도 있겠고. 근데 사실 이게 1순위로 두기보다는 본인을 선호할 만한 기업들에 우선을 두시고 차선으로서 같이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G사트 중심으로 인적성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어렵지 않게 상반기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자기 학교에 본인 학교의 선배들이 그쪽 관련된 일을 안 한다고 걱정을 하기보단 본인부터 일단 시도를 해보고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취업을 이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디만 좀 봐도 본인이 최신 것 같은데 아까 첫 번째만 해도 이제 어떤 공학적 설계라고 했지만 이건 약간 최 썼다가 뭐 쓸 게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최 쓰다가 질문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태우 쌤은? 예. 이 질문이 아주
질문도 딱 한 간단하게. 줄이네요. 그러게요. 예, 굉장히 게으르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금방 알 수 있죠. 뭐 그 반도체 쪽 우리가 오늘 반도체를 다루고 있으니까 반도체 각 사업 분야에 설비 엔지니어라고 다 있어요. 거기 모든 데 다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반도체뿐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데도 모든 그렇고. 제조업체의 공정이나 생산 관리라든가 설비 운영, 조금 확대를 하면 품질이나 구매,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하면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 기술 영업 쪽으로도 확대를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찾아보시면 네.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민혁 쌤, 이게 기계공학과가 우리가 항상 기찬 쌤도 얘기하지만 정말 뭐 물반 고유반처럼 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약간 좀 아니라는 것도 있는 걸까요? 어떻게 좀 그렇죠. 보고 저는 약간 계셨어요? 두 분 선생님하고 의견이 좀 달랐던 이분은 오히려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간결하게 질문을 이모티콘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한 정말 거구나. 심플하게 알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취업 가능성을 지금 따지는 걸 봐도 기계공학 전공자들 간의 경쟁률이 높지가 않거든요. 면접장까지 가면은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3대 1도 되지 않아요. 뭐 2.5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아마도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불합격한 이력이 있어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직무를 물어봤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현장 쪽 직무를 선택을 하셔야죠. 연구개발이나 뭐 품질 쪽이나 본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의 직무보다도 내가 현장 쪽으로 가서 일할 수 있는 기계공학도로서 그런 제조기술 분야에 지원을 하시는 게 일단 적합하고 혹시나 본인의 학교가 또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대라면 또 그 부분도 분명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얼마든지 면접장이라든지 자소서에 저는 어필을 한다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다른 전공도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예. 이 전자공학과는 반도체 산업에서 어떤 직무가 가장 좋을지 또 해당 직무에서 어떤 역량들이 좀 필요할지 여쭤볼게요. 먼저 차코치님께 여쭤볼게요. 일단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직무 소개만 하면 저희 방송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해왔던 수업의 프로젝트나 내용들이 어떤 역량과 연계가 돼 있고 그게 지원하고자 하는 업무 현황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연관성에 맞게 경험을 정리해서 어필해 주는 쪽이 나을 것 같고요. 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굳이 뭐 말씀을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채용 TU가 많은 거를 좀 물어볼까요? 어쨌든 저희가 기회가 많은 쪽으로 들어가기 좀 파봐야 되기 때문에 태영 쌤. 네. 채용 TU는 그 엔지니어, 설비 엔지니어 쪽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그리고 경쟁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 심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게 경쟁률보다는 경쟁하는 나의 경쟁자들의 수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설비 엔지니어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면 지금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그 삼성전자만 예를 들어도 모든 사업 분야, 그러니까 일부 그 예를 들어 파운드리 사업부의 생산 관리라든가 뭐 재무, 환경 관리 이런 쪽을 빼고는 모든 사업 분야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사업 분야 중에서 어느 사업 분야의 설비 엔지니어를 지원을 할 것이냐? 자, 전자공학과는 설비 엔지니어가 아니죠, 참. 전문성, 내가 전공했던 전문성의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연구개발 지원해 보세요. 그렇지 않고 내가 평범하게 이 전공을 했던 전자공학을 전공했던 다른 사람과 크게 특별한 경험이나 어떤 전공적인 어떤 성취를 이뤄낸 것이 없다라고 하면 설비 엔지니어라든가 생산 관리 쪽으로도 같이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 그러니까 전공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기업에서 뽑으려고 할 때 기본 역량, 직무 역량, 리더십 역량 이런 것들을 보는데 여기는 기본 역량 쪽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나 전공에 자신 있으니까 전공을 그래도 이걸 했으니까 이쪽만 어필해야지 이것만 준비해야지 하지 마시고 전공은 물론 기본이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이 친구가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거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을 이루어서 무엇인가를 해내야 돼. 그리고 팀 내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비즈니스 감각이 있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역량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도 같이 어필해 주셔야지 승산이 있을 겁니다. 민혁 쌤, 아까 민혁 쌤의 추측대로라면은 이분이 기계공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그렇게 잘 된다면서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좀 해결책을 좀 봐야 좋은 될까요?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공계분들이 조금 욕심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문과분들은 전공을 보지 않는 그 직무로 배치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대생들은 본인의 전공이 활용될 수 있는 직무들이나 업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진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당연히 반도체 분야는
전자공학도 위주로 채용이 진행이 됩니다.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보면. 그럼 전자공학도를 가장 많이 뽑은 다음에 주로 메인 부서로 보내게 돼요. 뭐 신소재공학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 전공이 기계과라면 가장 소위 대우받을 수 있는 쪽은 하드웨어 쪽이겠죠. 뭐 자동차 분야라든지 뭐 설비라든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계공학도가 반도체 회사에 간다? 그냥 막 굴릴 거야 아마 채용팀이. 네, 그냥 여러분들의 의사나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않고 이제 그게 말이 좋아서 무슨 파운드리 사업부 F 직무, 그러니까 삼성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직무 이름을 생산 관리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F 엔지니어. 마치 우리가 대학교 입학할 때도 보면은 그 과기대가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기계공학 이렇게 하지 않고 금형설계 이렇게 안 하죠. 뭐 기계 시스템 뭔 디자인 뭐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은 있어 보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환상을 가지고 구직 활동까지도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내가 컴퓨터 공학 가면은 당연히 현대 모비스의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것보다는 게임 회사에 가서 코딩을 한다라든지 또는 IT SI 업체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첫 출발점으로는 훨씬 본인의 커리어를 만들기가 좋아요.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 뭐 과거에 관련된 인턴 경험이 없고 또 내가 원하는 분야 또 이렇게 뭐 그게 아니다 여러 가지 또 주관적 요소들이 나올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결국에는 내 전공이 메인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오 쪽이다. 그럼 제약 쪽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화공이다. 그럼 화장품 회사의 연구개발 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그거를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는 절대 모를 리가 없다고 봐요. 그냥 조민영만 검색하거나 우리 위포트 강사들만 검색해도 이제 다 나온단 말이에요. 무료 콘텐츠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아 그럼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빨리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또 다른 주관적인 요소들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지금 첫 번째 사연 주신 분처럼 많은 고민을 좀 하느라고 인적성 대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좀 도미노로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자신의 전공이 메인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어딘지를 저는 한번 고민해서 지원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취업 지원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내가 스펙을 얼마큼 갖췄는지, 학교가 어딘지, 그동안 했던 경험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서 내가 시장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가지고 가긴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조금 갖춰놓은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진입뿐만 아니라 지금 조쌤이 말했듯이 진입 후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가 더 큰가. 그러니까 조직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겠느냐. 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 그 한국전력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한번 상의를 했어요. 그 삼성경제연구원에서 그 제안을 받았대요. 들어오라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직무 너의 전문성이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또는 지금 한국전력에서 어느 쪽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 주류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면 일단 취업을 목표로 하긴 해야 돼요. 진입을 일단 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갖춘 친구들은 그 다음 조직 내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겠느냐, 메인스트림 안에서 그 주류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취업시키게님인데요. 네. 본인 그 내리셔 하는 식으로 좀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취업시키게님. 네. 예, 되게 성의 없이 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예, 취업시키게님.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학기를 준비 중인 공대생입니다. 전자전기를 전공했고요. 학점은 중반대입니다. 네. 약점은 학사 학위밖에 없습니다. 대학원을 고민 중이라고 하시고요. 본격적인 질문 물어보면요. LG전자 핸드폰 배터리 연구개발 직무로 입사하고 싶은데 이미 입사한 친구는 석사 학위에 관련 논문이 있어야 유리하다고 합니다. 저도 대학원을 다녀야 할까요? 인턴십이나 관련 직무 경력을 쌓아서 취직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네. 석사학위는 기본이고 관련 논문이 있어야 연구개발 직무로 입사하는데 유리하다. 이런 현직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고민인데 차코치님 이분의 고민 어떻게 보십니까? 뭐 되게 이런 분들은 정답을 정해놓고 이제 이 게임에 임하려고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도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려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대학원에 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망 분야에 맞게 대학원 공부를 하십시오. 현직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깔끔합니다. 기본 관련 논문이 제 마음은 있어야 유리하다. 네. 이분을 위한 네. 겁니다. 네. 만약에 이제 간결하게. 이분이 듣고 싶은 말 아닌 걸 한다면 어떤 말 해주시겠어요? 직무를 바꿔야죠. 직무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연구개발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로 지원을 한다거나 네. 해당 분야 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직무로의 지원을 해야겠죠.
배터리 분야 내에서 본인이 단순히 개발 업무가 아닌 다른 쪽으로 내가 어디에 쓰일 수 있을지 본인이 배웠던 이력들을 고민해갖고 최적의 지원을 하는 게 최선입니다. 대학원 가지 말고. 네. 그래요.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닌 거는 이제 전공을 좀 직무를 직무를 바꿔서 바꿔라. 대학원 가지 말고 해라. 하지만 본인은 대학원을 이미 가고 싶기 때문에 네. 대학원 가셔라. 알겠습니다. 태웅 쌤. 예. 예, 이거 제가 LG전자 현직자한테 물어봤어요. 이 친구 면접에 들어가고 이런 친구한테 얘기했더니만 여기도 현직자라고 비슷해요. 예, 개발 업무. 제가 물어본 현직자는 그 주니어가 아닙니다. 아주 급이 있는 친구들. 예, 예. 다 면접관들, 급이 있는 그 의사결정권자들인데 똑같은 얘기합니다. 차코치님 얘기처럼 개발 업무는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 입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원 분야를 바꿔라. 배터리 관련 품질이나 공정 개발 쪽으로 이쪽으로 지원 분야를 바꿔라라고 조언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약점이 학사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 약점입니까? 예, 그 생각은 좀 수많은 버리십시오. 학부생들이 있는데 그걸 다 양점인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예. 그건 아닐 테니까. 네. 그래요. 민혁 쌤께도 한번 민혁 쌤. 여쭤볼게요. 이게 전자전기여서 저는 이게 아마 인하대 아니면 단국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명이 전자공학 아니면 뭐 보통 전기공학 이렇게 나뉘는데 단국대 네. 같은 경우 전자전기, 숭실대도 뭐 전자통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 생각엔 약간 그 컴플렉스가 있는 걸 보면 인하대는 약점이- 아니에요. 박민경 그 현직자 LG 디스플레이 많이 힘들대. 왜 많이 힘든데요? 엄청 힘들대. 민경이 보냐 방송? 네. 힘내라. 민경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인하대 같은 경우는 전자전기인데 제 생각에는 본인이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는 거 보면 단국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네. 학약점이란 게 학사학이라기보다 본인의 어떤 학교에 대한 어떤 그 단국대가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단국대가 이 애매해요. 취업 시장에서 환영을 잘 못 받더라고. 잘 그래요? 되시는 분들은 또 오히려 천안 캠퍼스 분들이 잘 되는 경우를 제가 더 많이 봤어요. 죽전보다. 그래서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마지막 학기에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도 이번 상반기 때 많은 지원을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면접장에 가도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사연에서 소개했던 그런 석사분들 만나고 이제 한 대 또 이제 큰 충격을 받아서 아마 이번 상반기 왜 떨어졌나 특집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차코치마님하고 좀 의견이 다르지만 대학원 진학은 의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과정을 마칠 수가 있고요. 그냥 이렇게 취업 시장의 어떤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진학하기에는 너무나 그 기회 비용이 큽니다. 돈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네.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그 좁아져요. 그 좁은 분야를 또 나중에 입사를 할 의지가 있는 분이라고 또 보이지는 않아서 저는 그냥 일단 빨리 도전을 하시는 게 맞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현직자분을 또 만났는데 그게 또 친구야. 네, 아까 태성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아니라 친구들은 그 주니어들. 친구가 뭡니까? 친구라는 건 그냥 이해관계가 없이 소위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이 조언을 들었던 자리가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었냐, 아니면 그냥 어디 순댓국 먹다가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야 이거 뭐 우리 연구원 대학원 가. 야 우리 랩 답 없어. 야 결국엔 다 대학원이야. 우리 부장님도 결국엔 다 대학원을 지금 뽑는데. 소주 한잔 할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지 제 생각엔 후자 쪽이 맞다고 봐서 아마 본인이 그냥 합리화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어서 그냥 이런 상태에서 석사를 진학하기에는 모르겠어요. 또 지금 그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이 또 지원을 어느 정도 또 해주셔야 되는데 석사는 네. 그런 것도 감안을 과연 했을 때 그 어려운 험난한 2년 동안의 아까 우리 첫 번째 우리 사연 주셨던 분의 그 이력들을 한번 이분께서는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세미나도 참석하고 영어 점수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이분 분명 영어 점수가 높아 보이진 않아요. 닉네임도 장난스럽게 취업시키게.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의지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보완을 해서 빨리 시작을 해라. 그래요. 그 친구분랑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세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게요. 기회 비용을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궁금한 점이 말씀하신 있는데 대로. 이건 좀 네. 이따가 시간이 남았을 때 제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복스 마옥스님입니까? 뭡니까? 예, VOX 마옥스님. 자,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공학과를 전공했고요. 졸업 예정자입니다. 희망 직무는 생산관리, 품질관리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관심 분야가 바이오 쪽인데요.
이 분야는 아무래도 생명공학 관련 전공을 많이 뽑기 때문에 제 전공을 많이 뽑는 반도체 쪽으로 지원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소신껏 하고 싶은 분야인 바이오 분야로 지원하는 게 맞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인턴 경험은 없습니다. 학점은 3.6 정도고 화공기사 자격증인데요. 네. 이분 화학공학과 전공인데 소신으로 따지자면 바이오 쪽 분야로 가고 싶고 또 아니면 반도체, 전자 쪽 이쪽으로 자신의 전공을 많이 뽑는 분야로 가는 게 나을지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네. 자, 소신껏 하는 바이오 분야가 낫다. 쌤들께 OX로 한번 아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또 이 X인데 또 O를 또 들었습니다. 또 민영 쌤의 집중 포화를 받지 않을까? 네. 다른 의견이어서 먼저 자꾸 X O 들었죠? O 들으셨죠. 오든 차국 코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 그리고 본인이 많이 뽑는 그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반도체 쪽 지원하시기보단 소신껏 채용 시기에 맞게 길게 보시고요. 네. 올해 내로 바이오 쪽에 입사를 하신다면 품질 관리 쪽으로 지원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소신껏 해라. 네. 네. 다만 이제 이분의 스펙을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스펙을 봤을 때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학점이 낮다거나 이런 면이 벌어졌을 땐 오히려 X 쪽에 가깝지만 지금 이 질문 주신 면만 놓고 본다면 소신 지원을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나머지 두 분들께서는 많이 뽑는 분야가 낫다라고 답을 해주셨잖아요. 먼저 태성 쌤 여쭤볼게요. 내가 취업을 하고 못하고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 구매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라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선택이거든요. 네. 의사결정권자들은 그 사람한테 넘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장에 나왔을 때 상품성이 어디가 더 높은지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것을 중심으로 지원하다 보면 많은 좌절을 겪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아까 좀 헷갈려 갖고 네. 예. 반도체로 가라 말씀이신 거죠? 예, 바이오 네. 쪽이 아니라 사실은 둘 다 지원하라가 맞아요.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만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기회가 많고 나의 시장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 줄 만한 곳으로 지원해라. 반도체. 예, 그렇죠. 바이오는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우리 민혁 쌤. 연예인들이 부업을 하잖아요. 본인의 어떤 고정 수입을 위해서. 그랬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줍지 않게 뛰어들지 마시기를 저는 바래요. 이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전공 되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사연을 보니까 학점 관리 나름 잘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기사 자격증 보유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을 내가 포기했다면 아마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자격증을 보유하고. 근데 제가 추측컨대 이분은 아마 잠깐 학기 중에 휴학을 해서 약학대학원이나 이런 쪽 또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김승재 아나운서가. 이런 쪽에 또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죠, 바이오 쪽에. 그러니까 그쪽 지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본인이 다 잘 알고 계세요. 이분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생명공학 관련 전공을 많이 뽑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네, 뭐 50명 뽑는다 그럼 바이오나 생명공학 전공자들을 뭐 한 30, 그리고 화학 전공자 뭐 10. 그다음 뭐 TO에 따라서 응용 공학도들 뭐 한 5, 뭐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뭐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분이 바꿀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커서 일단은 환영받을 수 있는 분야에 지원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제 하반기 학생 중에서도 화공 전공자인데 이분보다 학점이 훨씬 낮아요. 화공도 되게 충북대 취업이 잘 되잖아요, 화학공학과 그렇죠? 전공자인 피창록이라는 현직자가 있어요. PC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죠. 네. 네. PC인데 이분이 학점도 3.3이었고 자격증도 없었는데 두 분이 그 나오셨던 CJ 제일제당에 생산관리 직무로도 최종 진짜. 합격을 했고, 네. 그리고 한국콜마 화장품 회사에 또 그렇죠. 품질 직무로 동시에 합격을 해서 어제 만났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전공이 환영받을 수 있는 분야로 어쨌든 그 친구는 참고로 CJ가 2번째 도전이었거든요. 실제로 예전에는 1차에서 떨어진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상 분명 메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희망 분야하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를 혼돈하지 마시고요. 네, 명확하게 자기가 갈 수 있는 커리어를 만드시기를 제가 좀 바랍니다. 그래요. 네. 당장의 취업도 문제지만 쌤들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들어보면 취업하고 나서 어디서 환영을 받고 자기가 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차코치님 맞죠? 근데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또 남 탓 많이 하거나
본인이 뭔가 예외를 자꾸 두면서 본인만의 어떤 좀 특별한 사연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취업을 좀 나로 수렴하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무료 특강도 진행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을 강의 이후에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 그냥 예외를 둔다거나 아니 나는 많이 뽑는 거 알겠고 현실적인 거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이쪽에 한 번 더 지원해보고 싶다 하시면 됩니다. 하세요. 단 우선순위도 고려하시는 그런 노력이 좀 일정 부분 수반이 돼야겠죠. 그리고 그래요. 인적성이나 면접과 같이 눈앞에 급급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전형들에 대한 좀 넓게 보고 길게 보는 대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오늘 방송 말미에 좀 한마디 좀 제 개인적인 어떤 안타까움은 숨어 계신 거예요. 공대생들 안에서도 지금 취업이 안 되는 전공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수학과 또는 뭐 물리학과 이런 분들은 저는 사실 그런 분들 사연을 좀 듣고 싶었는데 아마도 우리 제작진분들이 찾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 그래 결국엔 또 전화기 애들 얘기만 하네. 화공과 전화 뭐 이렇게 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순수 자연계 전공자들도 물론 취업할 수 있는 어떤 루트들이 저는 있다고 실제로 목격하고 학생들 합격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영상 보시고 지금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그래요. 좋겠고 역으로 취업이 잘 되는 이런 전공자들은 너무 그렇게 그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면 빨리 도전해서 사회초년생으로서 사회생활 그래서 시작하셨으면 지금 좋겠습니다. 말 나온 네. 김에 예. 문과로 치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인데도 철학과 이런 데 나오면 뭐 하나 이렇게 네. 얘기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 철학과 나오신 분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또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지금 잘 하신 거인데 반도체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네. 뭐 물리학과라든가 예. 뭐 기초과학 쪽으로 나오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다 생각하시니까 뭐 편입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좀 다른 뭐 교직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네. 조심스럽긴 한데 만약에 진짜 그런 자연계 분들이 취업 쪽을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석사 진학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문성을 좀 더 키우는 전문성을 거죠? 키우게 되면은 다른 이런 응용공학과 전공자들과 겹치지 않는 영역이 분명 생기기 때문에 연구개발 쪽. 그렇죠. 연구개발이나 이런 쪽에 저는 지원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석사 진학 계획이 없다면 뭐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원 개수를 늘려서 대기업 외에 여러 가지 산업군까지도 좀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실제로 취업 시장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온라인상에서만 확인하고 지금 뭐 지하철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제 방 보면서 계속 낄낄대고 역시 조민혁 웃겨. 뭐 이러고 앉았고 아유 나는 그냥 물리학과인데 어차피 취업 안 될 거니까 뭐 학원 강사나 해야지 수학학원. 뭐 이런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이제 30살 넘고 이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취업 시장에 뛰어들고자 하는데 또 뭐 어학 점수나 이런 게 없으니까 공무원 이거 다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력이 꼬여버리면 진짜 완전 영화 인터스텔라처럼 돌아오질 못하니까 맞아요. 그 골든 타임을 전 여러분들이 좀 우리 자연계 분들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사례 뭐 좀 소개할 수 있을까요? 하반기 때 합격한 친구 중에 이제 모비스에 합격한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분이 중앙대 물리학과인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 실제로 만났었잖아요 우리가. 그분 같은 경우에 아예 취업 쪽에 뜻이 없었고 창업 이력이 있었어요. 네. 창업.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게 본인의 대학 생활의 큰 목표였고 그런 특이한 경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기 점수도 낮고 토익 점수도 없고 인턴, 공모전, 대외활동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학점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최종 합격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소스가 좋았군요. 사람 그렇죠.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네. 자연계 분들은 조금 한 템포, 두 템포 빠르게 시작하셔야 돼요. 3학년 1학기 때나 3학년 2학기 때부터 어느 정도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졸업을 하셨거나 나이가 어느 정도 찼거나 공백기 생기거나 막 이제 4학년 2학기 돼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그 전화기 전공자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에 비해서 조금 빨리 시작하신다면 분명 저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자, 네. 태성 쌤도 좀 기업에서 뽑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 역량이라는 거하고 직무 역량이라는 것들을 같이 보는데 신입인 경우에는 기본 역량의 포션이 좀 높아요. 그래서 완전히 석박사 채용을 하지 않는 한은 그 직무 역량은 들어와서 맑게 알아듣는 애를 데리고 와서 가르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수학과나 물리학과 출신들이 IT 관련된 업계 쪽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리고 일을 시켜보면 잘해요. 얘네들은 컴공을 4년 동안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던 친구들보다 처음에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보면 기본 역량, 그러니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역량이 좀 뛰어나요. 이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소프트웨어 관련된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면은 굉장히 급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IT 쪽에서는 수학과 물리학과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전공을 그대로 이용해서 물리나 수학을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보다는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갖출 수 있었던 기본 역량에도 장점들?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 그런 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장점인지 몰랐던 건데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지금 막 생각이 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공계 분들은 본인의 전공 분야로 가야 된다는 게 지금 제 학생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CJ 대한통운에 이번에 지금 연수를 받고 있는데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예요. 네. 실제로 동기 전공들을 보니까 70% 이상이 산업공학과 아니면 뭐 아태물류학과 또는 물류학과 또는 국제통상 이렇게 전공이 명확한 색깔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취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물류에 관심이 있어서 무역학과인데 어디 한국무역협회 키타에서 6개월 인턴하고 뭐 해외에서 해봤자 결국 최종에서 합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관문이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접근해 주시길 바래요. 네. 차코치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제 제 무료 특강 때 수학과 나오신 여자분께서 끝나고 본인 이력을 정리해서 저한테 가지고 오셨었어요. 3학년 2학기인데 여자분이. 네. 조쌤의 그 빠른 지원을 해야 된다를 잘 실천하시는 분이셨고 실제로 저희 방송을 많이 애청하시는 분이라고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한 템포 앞서 나간 노력과 전력이 본인이 설마 했을까 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맞아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도전하시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보이는 답을 보고 진군할 때는 이미 늦은 거기 때문에 그런 답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지금 좀 빠르게 한 템포 빠르게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끝으로 우리 태선 쌤께서 별다방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 뽑아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간절함이 느껴졌던 글이었었어요. 이거 제가 한글로 바꿔봤는데요. 네. QF 뭐 이 친구 부르러 오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부르러 오야 이 친구한테 오야. 주고 싶어요. 예, 아까 뭐게 적고 계시길래 봤더니 그거 보고 계셨구나. 예, 그래. 부르러야. 네. 이거를 자막으로 넣는 제작진의 노력이 더 아메리카노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잘 되실 거예요. 네, 자, 이 당첨되신 분께는 월말에 상품 보내드리고요. 오늘 네.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조민혁, 차재현 강사님 고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알찬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잡정부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날씨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주말 잘 나시고 전 다음 주 월요일 10시 이곳에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